안녕하세요. 은퇴자산관리 전문가 하무창입니다. 고객님들께서는 어떻게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십니까? 혹시 나의 초라한 수익률로 고민할 때 내 옆 동료의 엄청난 수익률을 보시고 그 포트폴리오를 따라해 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이 펀드 대박 났다면서 너도 한번 해보라고 해서 펀드를 선택해 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어떠셨나요? 연금자산 포트폴리오는 본인만의 노후 은퇴자금 설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남의 은퇴자금 설계를 따라하면서 남의 인생을 살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이 5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의 자산 구성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술적 자산 배분은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1, 2년 단기적으로 좀 더 추가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자산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 가장 교과서적이고 일반적인 자산 배분은 100에서 본인 나이를 빼는 것인데, 본인 나이만큼은 채권, 100에서 나이를 뺀 숫자만큼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50세인 고객님은 채권이 50, 주식이 50인 자산 배분을, 60세인 고객님은 채권이 60, 주식이 40인 자산 배분을, 30세인 고객님은 채권이 30, 주식이 70인 자산 배분을 하는 식이죠. 물론 실제 이렇게 딱 떨어지게 자산 배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성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자산 배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세인 젊은 고객님은 은퇴가 30년 이상 남았는데 굳이 채권을 30% 넣어서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는 없겠죠. 100% 주식형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짠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연금자산의 핵심 펀드인 TDF가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도 이분들은 제 동영상을 열심히 보신 분들일 겁니다. 제가 TDF를 글로벌 자산 배분형 펀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자기에게 맞는 TDF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본인의 출생연도에 60을 더하면 간단하게 본인에게 맞는 TDF 펀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생인 경우 1960에 60을 더하면 2020이 나오니까 TDF 2020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1960년생이더라도 본인은 실제 65세쯤 은퇴 예정이라서 좀 더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다면 TDF 2025를 선택하셔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을 어떻게 짜는지 1965년생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고객님은 퇴직이 5년 남은 상태로 퇴직연금 내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50대 50으로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선 전략적 자산 배분에 의한 펀드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제 다 아시다시피 퇴직연금 핵심 펀드인 TDF를 우선 포트폴리오에 담습니다. 어떤 빈티지의 TDF가 이 고객님께 어울릴까요? 네, 이제 공부를 좀 하셨으니 대부분 TDF 2025 정도면 무난할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TDF 2025를 40% 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60%는 주식형 30%, 채권형 30%를 담으면 되겠죠. 저는 주식형 펀드로 멀티에셋 글로벌 클린 에너지 10%, 한국투자 글로벌 전기차인 배터리 10%, 메리츠 차이나 10%를 담고, 채권형으로는 핌코 글로벌 투자 등급 채권형 펀드를 10%, 한국투자 단기채 펀드를 10%, 핌코 분산 투자 채권형 펀드를 10% 담아서 100%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약 50대 50으로 넣는 전략적 자산 배분에 의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럼 전술적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전술적 자산 배분은 앞서 제가 금융시장의 변화로 1, 2년 단기적으로 추가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략적 자산 배분에 의한 포트폴리오에서 코로나 사태로 자산 시장이 급락한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저는 전술적 자산 배분으로 기대 수익률이 약 2%인 안정적인 한국투자 단기채 펀드를
최소 기대 수익률이 10% 이상인 주식型펀드인 미래에셋 브라질 업종 대표주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작년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급락했을 때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몇 개월 만에 급반등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시장이 회복되지 못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브라질의 경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참고로 브라질은 러시아와 더불어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큰 이머징 국가이자 대표적인 원자재 수출국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 코스피와 같은 브라질의 보베스파 지수입니다. 경제 침체가 오면 가장 많이 하락하는 섹터 중 하나가 바로 원자재 섹터인데 보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때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은 보베스파 지수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는 4, 5개월 만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이 모두 회복되었지만 보베스파 지수는 보시는 것과 같이 4,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전고점 대비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후 회복 과정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섹터 중 하나가 바로 원자재 섹터이기 때문에 1, 2년을 내다보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환율입니다. 과거 5년간의 달러 대비 브라질 환율을 보시면 경기가 안정되어 있을 때 달러당 3헤알 정도에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환율이 2018년 중반부터 스멀스멀 오르더니 작년 코로나가 터지자 수직 상승하여 거의 6헤알까지 근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환율도 다시 정상화될 것이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투자를 한다면 꼭 먹고 알 먹고식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 꼭 먹고 알 먹고식 투자에 대해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환율이 달러당 6헤알 때 10,000달러를 들고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얼마로 환전될까요? 네, 당연히 6만 헤알로 환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브라질의 최고 좋은 원자재 회사인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원래 이 주식은 코로나 이전에 100헤알 하던 주식이었는데 코로나로 50헤알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 60헤알에 거래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주식을 몇 주 살 수 있을까요? 네, 6만 헤알이 있으니까 1000주를 살 수 있겠죠.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러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브라질 주식시장도 회복되고 제가 투자했던 주식이 100헤알이 되어 주식을 팔면 전 10만 헤알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달러로 환전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브라질 환율도 조금 안정되어 달러당 5헤알에 거래된다고 가정하면 얼마의 달러로 환전할 수 있을까요? 네, 2만 달러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의 1년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10,000달러를 투자해서 2만 달러가 됐으니까 100%의 수익을 달성한 셈입니다.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조금은 과장해서 설명드린 점이 없잖아 있지만 실제 현재 보베스파 지수를 보시면 1월 초 전고점을 회복하고 지금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환율에서도 작년 12월 중순 5헤알까지 갔다가 현재는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술적 자산 배분을 할 때 본인이 좀 더 잘 알고 좀 더 자신 있는 그런 시장, 섹터의 펀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브라질 시장은 변동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아무리 확신이 들어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0% 정도만 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전술적 자산 배분을 통해 어느 정도 목표했던 수익을 달성하시게 되면 다시 원래의 전략적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많은 고객님들은 이런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요즘 저 펀드가 좋다던데 하시면서 기존 펀드를 갈아타시고 이 펀드가 요즘 수익률 대박이라던데 하시면서 갈아탔다가 몇 개월 후에 나만 들어가면 수익이 안 난다며 불만을 토로하시는 경우를 적잖게 보게 됩니다. 남들을 쫓아가기보다는 스스로 중심을 잡고 내가 선택한 펀드에 대한 믿음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연금 인출을 고려한 포트폴리오에서 글로벌 채권형 펀드를 2년 정도 보유하고 계시면 어떤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원금이 거의 깨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고객님이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해서 다음 영상에서 실제 글로벌 채권형 펀드의 과거 수익률 사례로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